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중 최고의 예산 전문가 우재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특별예산감시위원들 얼른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년째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하셨고요. 또 그 현장을 바꾸고 계신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밥 한 끼를 늘 내어주시는 엄마 손을 갖고 계신 분이죠.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정경희 배구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뉴스민의 최종길 기자. 네. 오늘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예산을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벙커 오늘의 예산 그 숫자를 공개합니다. 보시죠. 오늘의 예산은 6,081억 7,276만 7천 원입니다. 어떤 예산인지 예산 힌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경희 지부장님. 세계 최고의 급식을 만들어내는 건강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공간, 예, 또 맞아요. 청 기자님. 네, 학교에 가는 이유. 그러니까 너무 본인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또 그런 이유이긴 했는데요. 자, 오늘의 예산 6,081억 7,276만 7천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드립니다. 결국 학교 급식의 이제 본질을 망각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기관이 이제 불의 파음을 내고 있다면은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태양 산재 승인도 되었으면 좋겠고 돌아갈 학교의 한기 시설이 됐으며 튀김을 하면서 막 고열에 아주 높은 온도에 그 기름과 수증기와 같이 막 먹어서 막 이제 그때 어지러웠던 생각도 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조리움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조리 휴음에서 나오는 거 이제 발암 물질로 2010년도에 IARC에서 이제 발암 물질 그룹 2A로 인간에게 이제 가능성이 높은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맞죠. 네,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월급 55만 원 받았거든요. 그 월급으로 이제 아이들 밥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남은 게 이제 이래 병이 와가지고 서글프죠 진짜.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한 끼의 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 세대 그죠? 거쳐서 서서히 이제 급식 이제 좀 갖고 왔다더라 나중에 급식실 요즘 같이 이제 이런 세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밥 먹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온 건지 오늘 그 예산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의 예산 6,081억 7,276만 7천 원 어떤 돈입니까? 네. 오늘의 예산 6,081억 7,276만 7천 원은요. 대구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의 2023년 학교급식 운영 예산과 학교급식 환경 개선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에는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비, 인건비 등과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 교육청은 2,451억 4,311만 7천 원이고요. 예. 부산시 교육청은 3,630억 2,965만 원입니다. 네네네. 부산의 경우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이 꾸준히 상승해서 올해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식품비까지 포함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요. 부산시에서는 약
803억 2천만 원이 지원되고 또 부산시 교육청도 지원하잖아요. 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약 1,639억 1,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군이 있잖아요. 구군도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구군비까지 포함하면 총 2,677억 3,386만 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187억 7,700여만 원이 좀 증가했네요. 네, 부산의 경우. 네, 이번에는 대구의 우수 식재료비를 포함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살펴볼게요. 네. 대구시가 지원한 예산이 약 605억 5천만 원, 대구시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이 약 1,339억 3천만 원, 구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2,061억 3,589만 7천 원인데요. 작년에 비해 약 139억 6,8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대구의 경우 그 속사정을 보면 좀 내용이 부산하고 좀 달라요. 올해 대구시가 대구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이 약 785억 원에 비해 179억 3천만 원이 삭감된 605억 7,397만 4천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 대구와 부산 모두 급식 지원비 총액은 좀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차이를 청 기자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앞서 우 박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대구시가 부담하는 전체 무상급식비에 대한 이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올해는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인건비도 있고 뭐 식품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식품비에만 부담을 하겠다라고 대구시가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기존에 대구시가 지원했었던 부분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고 식품비 1,762억 중에 이 대구시와 구군이 40%, 이 교육청이 60% 분담하기로 한 건데 네. 이 대구시의 책임은 좀 줄고 교육청의 책임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이게 줄었죠? 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이게 정말 우리는 밥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쓸까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분께서 지난해 취임하시고 나서 대구시의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급식을 두고 전국 모든 시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소위 말하면 이 진보 교육과 진보적 정책으로 좀 표상화돼 있는데 여기에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이 감사를 좀 실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나온 상황이 학교 급식은 뭔가 무상급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와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게 초중고를 넘어서 작년부터는 유치원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뭐 저출산 문제하고도 또 연결도 돼요. 맞습니다. 길게 보면 이게 흐름은 이제 이런데 대구시는 오히려 지원 예산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학생이면 누구나 한 끼의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학교 무상급식 제도인데 현재 학교 무상급식 제도는 뭐 전국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죠. 네. 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학교 급식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급식비를 내지 않아서 한 2달치 학교 급식을 못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5년부터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 지방교육청으로 이 사무가 좀 이양이 됐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상급식 추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정적 판단하에 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일부 또 부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게 대구시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이런 게 있네요. 대구는 안 그래도 무상 급식이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마저도 좀 이렇게 잡음이 왜 그래요? 네, 이게 지금 학교 무상급식이 17개 시도에 모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상급식을 놓고 뭐 정치적 이념 논쟁은 이제 끝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였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학교 무상급식은 부패 사각지대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예,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해요. 네.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각지대예요. 예, 예. 감사를 예고하면서 학교급식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 발표는 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도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 대구시는 감사 지적 건수가 1,821건이다. 라고 발표했고 이 대구시 교육청은 221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차이가 아닌가요? 네. 너무 많이 나죠. 이 교육청이 발표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 주의 조치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업체가 시정해야 될 부분을 한 건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일으킨 주의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일수를 곱해가지고 네. 건수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일수를 곱해서 건수로 계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불법 납품이나 뭐 리베이트나 이렇게 그런 건 없었다면서요? 없었는데 네. 마치 대구시 감사 결과를 보면 야 대구시 무상급식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비리가 많구나 이렇게 보이는 이 효과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 사례들이 있었길래? 네, 좀 사례를 보면 또 네.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의 처분명을 살펴봤어요. 네. 지적이 가장 많았던 게 수익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 공고 등 공고기간 미준수, 그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수익계약 제한 대상 확인 소홀, 뭐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납품업체 배송 차량 확인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안내 소홀,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자 확인 소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청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지적 건수가 달랐는데요. 이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는 2명이 검수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 중학교는 이제 81가 1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이제 지적사항 이제 한 건으로 위반이 한 건 됐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는 87일간의 이제 계속 이제 한 명이 한 거니까 그래서 87건으로 본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 그렇죠?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있는 일일 텐데 뭔가 좀 확실한 느낌을 주기 위한 부풀림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봐도 좀 묘하잖아요. 예. 아무튼 시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이번 참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선을 어떻게 하기로 해서 이걸 개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이 운영 실태 특정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고 지도 및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대구교육청이 편성하는 예산도 있지만 이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을 줬는데 대구교육청이 이 항목을 뭐 임의로 바꿔서 썼다. 우리가 식품비로 준 돈을 네. 운영비에다 썼다. 네. 이 부분은 잘못 쓴 거기 때문에 네. 예산을 환수해달라고 교육청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쓴 돈에 대해서 네. 대구시가 교육청에게 돈을 잘못 썼으니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니다. 학교급식 현장이 식품비가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다가 보면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썼는데 그 부분을 환수해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행정 소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있어봐. 소송도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네, 이제 진행 중인데 이걸 22억 6천만 원을 대구시가 돌려달라라고 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소송이 올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과가 뭐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런 대구시 거죠. 교육청과 대구시가
돈을 놓고 소송을 하고 있다. 아니 급식을 위해서 원활하게 서로 그 협력이 잘 돼야 될 교육청하고 대구시가 네. 급식 문제로 서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하지만은 대구시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분담료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구시가 그죠? 예. 교육청하고 맞습니다. 분담할 때. 그렇죠. 근데 대구시 교육청이 분담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네. 그거는 결국에는 뭐 국비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육청은 거의 다 국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하네요. 네, 실제 이 결과 올해 이 대구시가 지원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교육청 입장에서 작년과 같이 물가 상승률에 이 견주어서 올해도 이만큼 예산을 책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대구시 분담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해서 학교 급식에다가 넣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최종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좀 부드럽게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불편한 심경 어제 오늘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약간 저는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경남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모양새인데요. 예.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에도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경상남도가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를 경남도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었거든요. 대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같이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던 거죠. 이 2014년에도 학교 무상급식은 부패의 온상이다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을 밀어붙였는데 지난해도 거의 좀 비싼 과정을 겪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좀 부연 설명해 드릴 게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넘어가면 네. 뭔가 있었으니까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 감사를 또 했는데 나중에 받아들여서 네. 별다른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자고 또 기간을 연장해서 자세히 더 들여다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 홍준표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에 마인드를 그대로 또 이렇게 대구시에도 적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학교 무상급식 그야말로 시민들이 애써 쟁취해낸 그런 것인데 혹시라도 예전으로 또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 주변의 지역들 학교 무상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곳들이 또 많습니다. 그 다른 지역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죠? 좀 많은 그림들이 나오겠죠. 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잘 되고 있는 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분주해집니다. 이곳은 안전하고 질 높은 지역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서포항농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관내 128개교 5만 3천여 명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포항 지역의 계약 재배 농가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계절상이나 시기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제품은 경북 광역급식센터를 통해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학교에 제대로 도착해야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요. 각 학교로 보내야 할 식재료 중에 빠진 것은 없나 꼼꼼히 챙깁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 탑차가 신선한 재료들을 싣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영신 중고등학교. 8시 30분 식재료가 도착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입고하면서 한 번, 포장 시 한 번, 그리고 학교 영양사가 한 번, 총 3단계를 거쳐 검수 관리가 진행됩니다. 제품 라벨을 찍으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한눈에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친환경 제품들은 원산지, 그다음 온도 체크, 날짜 이런 거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들 이제 상태 그런 거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에서 그 친환경 지원금 같은 게 이제 지원되니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일단 센터에서 오는 물건들이고 또 유기농이거나 친환경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냉장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인증서라든지 라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물건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식재료들. 오늘은 특히나 다양한 채소류들이 많은데요. 급식 메뉴 중에서도 고난도에 속한다는 비빔밥을 만드는 날입니다. 비빔밥의 활용점정인 달걀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빠져선 안 되겠죠? 영양 가득한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급식실로 몰려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의 밥량이 늘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여야 하는데요. 밥 먹으러 학교에 온다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라네요. 급식 뭐 어떻게 나온 게 뭐 질이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학생들도 알고 그리고 학부모님도 알기 때문에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다. 학교 생활에서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사실 급식은 뭐 학생들의 생활 이제 낙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급식 다 먹은 것 같은데 네. 어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양도 많고 맛도 맛있어요.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돼요? 거의 반은 넘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서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돼요? 90% 정도 돼요. 아이들에게 급식은 행복을 채우는 시간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선비의 고장 안동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특별한 농촌 체험이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 밑에 뿌리가 조그맣게 보이죠? 요만큼 뿌리가 땅에 들어가면 고구마가 한 개가 달려요. 구멍을 확인하고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작물 심기 및 수확 체험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가톨릭 농민회에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처음에 농민들하고 같이 아이들 농촌 체험, 식생활 교육을 하다가 이제 나섬 식생활 교육원으로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먹을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먹는 것들은 땅에서 그리고 농부들이 여러 가지 흘린 땀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뭐 심기도 해보고 그리고 밭에도 들어가 보고 또 수확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먹을 고구마를 심어보는 일. 농민의 수고로움을 알고 생태적 가치도 배울 수 있죠. 이 고구마가 쑥쑥 자라서 아이들의 급식에 오를 날이 기다려지네요. 오늘 고구마 시험보니까 어땠어요? 안 재밌어. 이제 힘들었어? 몇 개 심었어? 감자하고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렇게 텃밭에서 키웠다라든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심고 수확한 것들은 잘 먹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편식 지도에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먹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즐겁게 잘 먹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막 심고 뭐 수확하고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아유, 마음 굉장히 뿌듯하지요. 네. 예. 유기 재배를 해서 또 그 건강한 먹거리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래 공급하는 게 그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고충은 많지요. 뭐 가격 문제라든지 뭐 유통 문제라든지 또 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조금 있는데 고충은 있는데 그건 뭐 농민이 다 목소리를 다 못 내고 사는 게 농민이거든요. 학교 급식 센터라는 게 있음으로써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전적인 그 유통망을 확보하고 좀 가격 같은 것도 좀 보장되고 그런 면이 있겠어요. 예, 일반 농가보다는 조금 낫지요.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사전에 공급되는 양하고 맞춰서 이제 거의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단순히 이제 먹거리를 사고 파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자체에서 보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사는 거예요. 농민들이 살면 농촌이 살고 농업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아이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이 생산하는구나를 서로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신뢰, 믿음, 서로와 이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에게 저는 상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생. 그래서 공적인 그 급식지원센터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이 해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 예, 좋네요. 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또 지역 상생의 역할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없나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0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대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단순히 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건강하게 이왕이면 지역과 상생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큰 정책에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건 좀 요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죠? 네, 앞에서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학교 급식에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걸 넘어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학생들이 또 이 교육을 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안전한 업체도 선정을 하고 네. 배송도 책임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이 과정도 개발하고 예, 진행을 하는 게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의 경우에는 울릉군을 빼놓고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급식이 시작된 초창기에 경북으로 치면 쌀 생산이 질 좋은 쌀이 나오는 의성군에서 밥을 먹는데 쌀이 의성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습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쌀 생산하고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지역에서 먹지는 못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도 또 살 수 있는 상생이니까. 네, 그래서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뭐 조례, 로컬 푸드 육성 조례 등 이 지역 차원에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구시도 이제는 운영할 때가 아닌가? 이게 빨리 시작된 지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과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제 행정이 뒤따라갈 수가 있을 건데. 자, 부산과 대구 각각 어떻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에는 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이 부산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둬서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역시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만 담겨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등 이 세세한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 좀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다른 거 얘기를 할 때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할 수 있네요, 그냥. 근데 저는 이건 할 수 있다가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시장에 재량권을 줘야 됐기 때문에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2장밖에 안 된다는 건 되게 부실하게 조례를 장수만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 뭐 그 종합계 이런 게 다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르면 이제 법에 따르면요. 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도 규정돼 있는데 좀 대구시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본 안동이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학생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농 상생의 역할까지도 중간에서 어떤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석이조죠. 실제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총 154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경북뿐 아니라 대구나 서울시까지 공급할 만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시는 도비, 그러니까 경북 도비죠. 도비 7억 원과 23억을 합한 30억 8,886만 3천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포항시와 경북도 심의를 거쳐서 2010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에 약 72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유치원, 초중, 고교 241개교 약 6만 326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친환경 쌀, 농산물 건어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 또한 매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좋아요. 친환경 급식이 많이 보급돼야 되고 합니다만 실제 조리실에 계신 분들 입장은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저희가 이제 이게 보면 재료라 그랬지 친환경 김치를 갖다 주거나 친환경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 급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2대 명절 있잖아요. 설, 추석. 그리고 또 하나 명절이 생겨 있잖아요. 전 국민이 11월, 12월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이게 친척들, 그다음에 다 모여서 하는 그 김장을 이제 매주 하는 거예요, 학교에는. 그러니까요. 학교 급식실에는. 친환경 재료를 받아서. 친환경 재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생사고로부터 그 식중독, 소위 식중독 위생사고로부터 이게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위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시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은 이만큼 와 있는데 급식실에 노동 환경 자체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산재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가 이제 조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상황, 처참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이제 PCT를 찍었습니다. 이제 폐결절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이 폐암 같은 경우에 오랜 급식으로 인해서 이제 폐암이 발생했다는 건 당사자인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죽음의 급식실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리원 한 명당 학생 몇 명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구교육청이 발표한 급식 종사자